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얼마 전 82살 이정의 어르신이 텅 빈 거실에서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리는 사람 하나 없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며칠째 연락이 없는 자녀들의 이름은 끝내 뜨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남편이 떠난 뒤처럼 적막했고 그 적막 속에서 마음 한쪽이 조용히 꺼져버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자식이 곁을 지켜주겠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으니 버틸 수 있겠지. 건강만 유지되면 괜찮겠지. 하지만 이정의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고 돈은 줄고 건강은 예전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서도 80세 이상 고령자의 상당수가 자녀와의 왕래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이 떠나가는 시간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주는 단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알게 되면 노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선택을 불러오는 작은 습관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가 떠난 뒤에도 끝까지 남는 것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끝까지 남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존재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정의 어르신은 82살이라는 나이에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몸은 예전만큼 움직여주지 못하니 일상의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조용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 이제 의미가 사라진 사람인가? 그 말을 한 뒤 이정의 어르신은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례대로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아내로서, 엄마로서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 역할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노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정의 어르신도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간단한 건강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조심스레 참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든든하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정의 어르신의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네. 노년기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한 조사에서도 80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자신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도 보여줍니다.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스스로 찾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정의 어르신도 그 프로그램을 계기로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집안 정리를 하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걷고 주 1회 보건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작은 루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이 말에는 노년기의 자존감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는지 잘 담겨 있습니다. 결국 자립과 존재감은 큰일을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작은 행동에서 천천히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역할을 새로 만들겠습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큰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 집안을 정리하는 것, 식물을 물 주는 것, 혹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하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삶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을 회복한 사람들은 노년의 어려움에 훨씬 잘 견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역할은 자녀, 돈, 건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이 버팀목은 다른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고 오직 스스로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남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만드는 시간이 온 거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주던 역할은 사라지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역할은 끝까지 함께 남습니다. 결국 80대의 삶을 지탱하는 첫 번째 힘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존재감에서 시작됩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끝까지 남는 두 번째는 돈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생활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떠나갈 것 같은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 8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떠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돈이 줄어드는 상황을 견뎌낼 힘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을 안정시키는 두 번째 힘은 바로 생활력, 즉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속 가능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5살 정성호 어르신도 그런 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금과 퇴직금이 있어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료비가 늘고 생활비가 조금씩 오르면서 남는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병원에 다닌 횟수가 부쩍 늘면서 그는 영수증을 모아놓은 종이봉투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돈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갈 줄은 몰랐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60대의 2배 이상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정성호 어르신의 상황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돈은 자연스럽게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진 돈의 총액이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생활력, 다시 말해 지출을 조절하는 힘, 생활 습관을 단순화하는 힘입니다. 정성호 어르신도 어느 순간 이런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느 날 장을 보던 중 평소처럼 카트에 물건을 담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지금도 예전처럼 살려고 하는 건가? 그날 이후 정성호 어르신은 생활 방식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 지출부터 살폈고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소액 결제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부터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다시 적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더라고. 노년기의 생활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남기는 방식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과한 물건도 과한 요리도 필요 없고 집안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훨씬 덜 부담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절약을 새로 배웁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년기 절약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절약이 아니라 작은 절약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난방비 줄이기 위해 하루 2번만 일정 시간 난방하는 것, 장보기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것,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 취미를 돈이 적게 드는 형태로 바꾸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서 마음의 불안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정성호 어르신도 몇 달간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를 줄이자 마음이 편해지고 돈이 줄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안정되는 게 아니더라고. 살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그게 진짜 힘이지.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은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는데 적응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생활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면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생활력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녀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고 건강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으며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80대 이후의 삶에서 진짜로 오래 남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줄어도 견딜 수 있는 힘, 즉 생활력입니다. 이 힘은 노후의 불안과 외로움, 건강 문제를 이겨내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력은 자존감과 함께 노년의 삶을 가장 오래 지켜주는 두 번째 버팀목이 됩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끝까지 남는 세 번째는 약해진 몸을 대신해줄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몸입니다. 예전처럼 걸을 수 없고 쉽게 피로해지고 병원 방문이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꺾여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8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진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기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이 약해져도 삶을 지탱하는 힘은 의외로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1살 박금순 어르신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시장을 돌아다니고 동네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그 순간 마음이 툭 하고 꺾여버린 듯 했다고 합니다.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줄었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말수도 줄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흔히 노년 우울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은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활동량 감소가 우울감 증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규칙적인 작은 활동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즉, 몸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도 조금씩만 움직이시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이 한마디가 박금순 어르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만 지내면 정말 더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상황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주 단순한 10분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부터 따라 했다고 합니다. 하루 10분이었지만 그 10분이 그녀의 하루 전체 리듬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몸이 크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이 말은 노년 심리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몸의 통증이나 기능은 눈에 띄게 변하지 않더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이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서 하루하루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딸이 어느 날 집에 놀러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일 있으셨어요? 박금순 어르신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를 조금 더 챙겨보려고 해.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무슨 마음가짐이 중요합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태도가 몸의 회복력과 생활 의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노년기 건강의 절반은 신체, 절반은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박금순 어르신처럼 아침 루틴 만들기, 10분 스트레칭, 창밖 바라보기 대신 가벼운 산책 시도, 하루 한 번 감정 적기, 이런 아주 작은 실천들이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마음가짐은 돈이 없어도, 시간이 많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년기에 끝까지 남는 자산이 됩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많이 불편하지만 예전보다 더 고맙고 더 감사한 게 많아졌어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니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고. 결국 80대 이후의 삶은 건강한 몸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몸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는 건강보다 오래 남고 노년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세 번째 힘이 됩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끝까지 남는 네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결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고 중년에는 인맥이 곧 힘이었지만 80대가 되고 나면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진짜 남습니다. 그리고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소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4살 한상열 어르신도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된 분입니다. 한상열 어르신은 평생 사람들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 거래처, 지역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존감도 관계 속에서 얻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예전 습관대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모임이든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80세를 넘어서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즐겁던 모임도 체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부담이 되었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임에서 늦은 귀가를 하다 집 앞 벤치에 앉아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힘을 쓰는 거지? 그날 이후로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괜히 허전했다고 합니다. 그 느낌이 쌓이자 결국 어느 날 큰 소리 없이 모임 참석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몇몇 지인들은 연락을 해왔지만 일부는 오히려 서운해하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열이 형, 요즘 왜 이렇게 피하십니까? 뭐 섭섭한 일이라도 있어요? 한상열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인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냥 이제는 나한테 맞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것보다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 통계청 자료에서도 80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립과 적정 거리 유지의 차이는 큽니다.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맞지 않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상열 어르신도 관계의 폭을 줄인 뒤로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많고 모임도 잦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는 사실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되돌아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자신과 잘 맞는 몇 명의 사람들만 남겨두고 관계의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좁게 사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맞는 관계만 남기려고 해. 그게 훨씬 편하고 오래 가더라고. 이 대답은 노년기 인간관계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관계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관계만 남기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 없는 게 제일 외로운 거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욱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둘째, 경제적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 셋째, 서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가는 사람. 이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0대의 삶은 넓은 인맥이 아니라 가벼운 관계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한상열 어르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넓어졌어. 결국 8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관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관계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지혜를 알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80세 이후에도 끝까지 남아 삶을 지탱해주는 네 번째 힘이 됩니다. 80대가 되었을 때 끝까지 남는 다섯 번째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나만의 기쁨입니다. 80대가 되면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람도 줄고, 돈도 줄고, 체력도 줄고,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작은 기쁨, 즉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즐거움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9살 최말순 어르신도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분입니다. 최말순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는 활발하고 활동적인 편이었지만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외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삶의 재미가 하나둘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해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만큼의 의욕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너무 집에만 계셔서 얼굴에 기운이 없어요. 뭐라도 조금 즐거운 걸 찾아보면 어떠세요? 최말순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한 채 잠시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 와서 뭘 새로 배우고 즐기나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딸이 두고 간 작은 화분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합니다. 화분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꽃 하나가 하루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 문구를 보며 최말순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도 하루를 밝힐 무언가가 필요하긴 했지.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창가로 옮겨주며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화분부터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중심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연구에서도 이런 사례는 흔합니다. 노년기에 작은 취미 활동과 의미 있는 행동 하나가 우울감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활동의 크기보다 감정에 불을 켜주는 작은 즐거움이 훨씬 오래 남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최말순 어르신도 작은 화분을 돌보며 서서히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방문했을 때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꽃이 괜찮나 보고 라디오도 틀어놓으니까 괜찮더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큰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아주 작은 기쁨을 찾아냈습니다. 이 작은 기쁨이 몸이 불편한 노년에도 하루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와서 무슨 취미를 새로 시작합니까? 다 늦었죠? 그러나 사실 노년기에 필요한 취미는 배우기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 집에서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듣기, 화초 돌보기, 작은 스케치 그리기, 간단한 글쓰기, 사진첩 정리, 오래된 음악 다시 듣기. 이런 것들은 체력도 많이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 회복에는 놀랄 만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핵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줄어도, 돈이 줄어도, 사람이 줄어도
마음속 작은 기쁨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스스로 가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말순 어르신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챙기니까 왠지 살맛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크고 대단한 행복이 아니라 하루를 조금 더 밝히는 작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은 80대 이후에도 삶의 동력을 유지하고 외로움과 우울의 시간을 훨씬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기쁨은 80세 이후에 끝까지 남아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5번째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0대가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남아 우리를 지켜주는 5가지 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돈도 줄고 건강도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는 그 시기에도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정의 어르신이 존재감을 되찾았던 순간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정성호 어르신이 말했듯 돈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생활력이 있었으며, 박금순 어르신처럼 몸이 예전보다 약해져도 그 변화를 바라보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다시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한상열 어르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소수의 관계를 남기는 지혜도 필요했고, 최말순 어르신처럼 아주 작은 기쁨 하나가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년은 많은 것을 잃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워지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온 진짜 자산입니다. 누군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만의 내면의 힘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존재감, 생활력, 마음의 태도, 적당한 관계, 그리고 작은 기쁨, 이 5가지를 천천히 가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자산입니다.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지만 내가 나를 위해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80대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노년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줄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작은 습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듯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지혜로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